수송과 지형류. 짠. 에크만 수송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해류를 움직이는 힘들이 바닷물의 움직임에 관여하는가를 살펴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이 지구과학 2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자, 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까지 얘기했던 거는 요거고 이제 이번 거 에크만 수송과 연계하여 지형류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고 서안경계류와 동안경계류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크게 내용을 추출을 해본다면 첫 번째, 에크만 수송과 연계하여 지형류의 발생 원리. 첫 번째, 지형류의 발생 원리. 그리고 두 번째, 서안경계류와 동안경계류의 특징, 비교 설명. 이렇게 큰 두 가지 줄기가 나오는데요. 지형류의 발생 원리를 에크만 수송과 관련 지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에크만 수송과 관련 지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문제 같은 데서는 지형류를 주고 에크만 수송에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어떤 식의 흐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다는 말이고, 두 번째, 서안경계류와 동안경계류의 특징을 이제 지구 자전 효과와 관련 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지구 자전 효과랑 관련 지어서 설명하라는 말은 지난번까지 이야기했던 전향력을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향력과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수압 경도력, 그리고 전향력과 수압 경도력, 연직 수압 경도력 이런 등등의 힘들을 모두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자, 에크만 수송은 여기서 이제 마찰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일단 읽어보면 마찰층 내에서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은 북반구의 경우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한다. 설명을 해놓고 너무 뜬금없이 마찰층이다, 평균 이동 이런 얘기를 해놨죠. 마찰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그 위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 해수는 표면은 물과 공기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힘을 받게 돼요. 이 해수 표면의 힘이 어느 지하 심도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어떤 특정 심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영향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바람이 불고 있다면 이 바람에 의해서 많은 마찰을 받게 되는 가장 표면의 물, 그리고 이 표면의 움직임에 의해서 또 그 밑에 또 쓸려가는 그 밑에 층의 물, 그리고 2층에 의해서 쓸려가는 그 밑에 층의 물, 이런 식으로 점점 영향력은 감소할 수 있으나 옅은 표면의 바람에 의한 마찰의 영향을 받는 어떤 특정 깊이까지를 마찰층이라고 할 거예요. 동일한 개념으로 대기과학에서는 경계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마찰층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에 의한 마찰이 영향을 미치는 깊이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마찰층 내에서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평균적인 이동, 그냥 이동도 아니고 이제 평균적인 이동은 무슨 뜻이냐면, 이 평균적인 이동은 바람 방향과 이 해수의 움직임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향력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제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이고 이거를 그 위에 내려다 본다고 생각을 하면 위에서 바람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분다고 치면 처음에 그 밑에 있는 해수는 이 바람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것이지만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듯이 움직이는 물체에는 움직이는 순간, 속도가 존재하게 되는 순간 지구 자전의 영향에 의해서 전향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향력의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이 해수들은, 이 표면의 해수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해서 같이 이 방향으로 동일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서 힘은 이쪽으로 받으나 바람에 의한 마찰력이겠죠. 그러니까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력에 의해서 이상하게 45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비틀어진 움직임을 보이게 돼요. 이것이 표면 해수의 움직임인데 그러면 이 표면 해수는 바람 방향에 대해서 45도 비틀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표면 바로 밑에 있는 또 하나의 층은 표면 해수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마찰 힘을 받는데 또 이 힘대로 가지를 못하고 또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90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또 이 방향으로 틀어지게 돼요. 따라서 바람은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방위를 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방향은 정남쪽에서 정북쪽으로 분다고 할지라도 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바로 밑에 해수는 제일 표면의 층은 45도 기울어진 동북쪽, 북동쪽으로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밑에 층 또 그 밑에 층은 동북쪽, 아니 북동쪽이지. 북동쪽에서 또 어느 정도 동쪽으로 기울어진 예를 들어 동북동 막 이런 쪽으로. 따라서 이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 층층이 움직이는 흐르는 방향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다 다른 방향을 이 해수가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 밑에 층은 또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 밑에 층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모든 방향을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를 그냥 냅다 집어넣어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고 다시 에크만 수송은 마찰층 내에서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은 북반구의 경우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에크만 수송이라고 한다. 자, 첫 번째 가장 표면에 있는 층과 이 마찰층 가장 하부에 있는 층의 이동 방향을 다 평균을 내면 전체적으로는 이 바람 방향의 90도 오른쪽으로 해수가 흐르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바다 그 해수 표면에 남에서 북쪽으로, 정남에서 정북쪽으로 바람이 흐른다라고 하면 이 바람은 결과적으로는 표층 해수를 동쪽으로 수송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것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고 에크만 트랜스포트라고 해요.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표층 바람의 90도 오른쪽, 표층 바람에 대해 90도 오른쪽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북반구 기준입니다. 이것이 에크만 수송이에요. 자,
책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굵직한 화살표가 표층 바람의 방향이고 이 바람은 연중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을 가정한 것이고요. 이 바람에 의해서 원래 가장 표면의 해수층은 바람 방향 따라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전향력의 효과로 오른쪽으로 비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첫 번째 가장 얕은 해수층은 가장 표층의 해수층은 바람에 대해서 45도로 비틀어진 방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해수층, 좀 더 깊은 곳이겠죠. 더 밑에 있는 해수층은 가장 위층에 있는 표층 해수의 영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다가 전향력의 효과를 받아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비틀려요. 하지만 이 힘의 크기 자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수송되는 그 해수의 흐름, 속도 이런 것들, 속력이라고 봐야겠구나. 해수의 속력은 점점 더 이제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바람에 의해 가장 강한 마찰력을 받는 최고로 얕은 말이 안 나와. 최고로 얕은 층의 해수는 이 정도의 힘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밑에 있는 해수층은 이 표층 해수에 의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뒤틀린 방향으로 이렇게, 또 그 밑에 있는 해수층은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휘어진 요렇게,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이 화살표가 나선 형태를 이루게 돼요. 이 화살표가 나선 형태를 이루고 우리는 이것을 에크만 나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에크만 나선은 해수의 흐름 방향을 벡터로 나타냈을 때 형성되는 나선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에크만 나선 형태에 의해서 해수들의 평균적인 이동을 구하면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내용을 다시 읽으면 에크만 나선은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불면,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불어야 돼요. 그래야 전향력의 효과도 받고, 북반구에서 표면 해수는 요걸 말하는 거죠. 전향력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약 45도 편향되어서 흐른다. 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해수의 흐름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더 편향되고 유속은 점점 느려지겠죠. 마찰력이 약해지니까 해수의 이동 형태가 나선형을 이루는데 이를 에크만 나선이라고 한다. 에크만 나선은 해수의 이동 형태를 나타낸 나선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밑에 마찰 저항 심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마찰 저항 심도란 해수의 이동 방향이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깊이를 마찰 저항 심도라고 합니다. 자, 이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층을 마찰층 또는 에크만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찰층의 가장 정확한은 아니고 정확한 정의인데요.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 해수 표면에서 부는 바람에 의한 마찰이 영향을 미치는 깊이까지를 마찰층이라고 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에크만 나선을 이루는 해수의 흐름이 점점 오른쪽으로 틀어지다가 어느 특정 깊이에서는 완전히 표층 해수의 흐름과 반대 방향이 되는 깊이가 생겨요. 요만큼을 마찰 저항 심도 또는 마찰층, 에크만층이라고 부릅니다. 마찰층, 에크만층의 깊이는 해수 표면에서부터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깊이를 이릅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가면 에크만 나선에서 해수의 이동 방향이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깊이는 마찰 저항 심도를 말하고요. 2번 마찰층 내에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은 북반구의 경우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나타난다.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고요. 바람 방향의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수 바람 방향의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가끔 가다 보면은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을 서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옳지 않아요.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라고 기준을 딱 세워서 오른쪽과 왼쪽은 운동하는 물체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에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의 오른쪽은 남쪽이 될 수도 있고 운동하는 물체의 오른쪽은 북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왼쪽이라고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고 동서 이런 개념은 끌어오지 마세요. 자, 지역류 내려가면 지역류는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흐르는 해류다. 지역류는 무슨 힘과 무슨 힘이 평형이냐면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다. 전향력과 수압 경도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상태인데 이 지형류라고 하는 것은 수압 경도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압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수압 차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수심이 다른 해수 표면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지점 A, B를 지정을 했을 때 B 지점의 밑에서는 수압이 높고 A 지점 밑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압이 낮은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요 물 입자는 B에서 A 방향으로 향하는 수압 경도력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수압 경도력을 받아서 B에서 A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전향력이 작용을 해서 이 물 입자의 운동을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틀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물 입자는 B에서 A로 가지 못하고 점점 오른쪽으로 틀려서 결과적으로는 이 종이에서 이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편향되겠지.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만약에 이 물 입자가 수압 경도력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전향력 때문에 방향이 비틀려서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수압 경도력의 방향은 언제나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이 물입자의 움직임은 왼쪽으로 향하는 수압 경도력과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향하는 전향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 입자는 계속해서 직선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 자, 지역류는 북반구의 해양에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수압 경도력에 의해 수압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기 시작했어. 이동하면 전향력에 의해서 해수가 오른쪽으로 편향됩니다. 이 상황을 여기다 그려놨는데 수압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등 수압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곳으로 작용하는 이 점선이 수압 경도력이에요. 이 점선의 방향들을 보면 모두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곳을 향해서 직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수압 경도력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물입자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운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속력이 생겼고 속력에 의해서 전향력도 생겨요. 그러면 전향력은 방향이 계속 바뀌는 힘이에요. 물체의 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전향력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전향력은 이렇게 작용을 했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전향력은 이렇게 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향력은 이쪽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향력은 완전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점점 이렇게 화살표가 길어지는 것은 물입자의 속력이 빨라지는 것을 뜻하는데, 물입자의 속력이 빨라지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수압경도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수압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물입자는 지속적으로 힘을 받는 상태에 있고, 힘을 받은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형태를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었죠. 속력이 빨라졌습니다. 더 이상 속력이 변하지 않는 상황은 이 수압 경도력이 물입자의 운동 방향과 완전히 90도가 되어서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때까지 물입자는 속력이 빨라질 거예요. 자, 이걸 입체적으로 표현한 게 이건데, 수압이 높은 곳이 여기, 수압이 낮은 곳이 여기고, 수압 경도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물입자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싶었어. 보면은 물이 수면이 여기가 높고 수면이 여기가 낮기 때문에 수면이 높은 곳에서 수면이 낮은 곳으로 물입자가 흘러가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압 경도력을 받아서 흘러가고자 하는 물입자가 전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휘틀려서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고, 이 상태까지 오게 되면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은 방향이 반대, 크기는 동일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지형류라고 해요. 지형류는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흐르는 해수의 흐름, 해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면 수압 경도력은 우리가 앞장에서 자, 수압 경도력 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수압 경도력은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을 여기서 뜻하는 것이고, 수압 경도력은 로분의 1 델타 P 델타 X 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G 델타 Z 델타 X 라고 표현을 하든지, 동일한 둘 다 때에 따라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전향력이랑 같이, 자, 이 수압 경도력하고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전향력이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여기서 요걸 선택해서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G 델타 Z 델타 X, 요것이 수압 경도력인데, 요거랑 전향력이랑 방향은 같고 크기는 반대. 다시 말하면 둘이 더해서 0. 전향력은 2 V 지구 자전 각속도 사인 위도, 이거죠. 이거랑 둘이 더해서 0. 이것이 지금 지형류를 이루는 상태의 힘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형류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형류의 속도는, 자, 일단은 2v 오메가 사인 파이만 남기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z 델타 x. 그럼 이제 또 v만 남기고, v는 얘랑 얘는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중력가속도 g 델타 x,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상수인 것들만, 지구 자전 각속도는 변하지 않고 중력가속도도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지형류의 속도는 언제 빨라지냐 하면 사인 파이가 작을 때, 자, 지형류의 속도가 커지려면 분모가 작아야 하니까 사인 파이가 작을 때 또는 델타 G, 델타 X가 클 때 이렇게 빨라질 겁니다. 지형류의 속도는 언제? 사인 파이가 작을 때, 이 말은 위도가 낮을 때, 저위도일 때 지형류의 속력이 빠르고 델타 Z, 델타 X는 무슨 뜻? 수면 경사가 클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형류의 속도는 언제 빨라진다? 위도가 낮을 때, 수면의 경사가 클 때.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 지형류의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수압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수압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방향이에요. 남반구에서는 수압경도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뭐랑 나란하게 흐른다? 등수압선과 나란하게 흐른다. 여기서 말하는 등수압선은 요거입니다. 결국은 등수압선과 나란해진다라는 뜻이고요. 지형류의 요속 V는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곱하기 중력과 속도 G 그리고 델타 G, 델타 X. 여기서 델타 X분의 델타 Z가 의미하는 것은 해수면 경사겠죠. 그리고 사인 파이가 의미하는 것에서 파이는 위도. 따라서 위도가 낮을수록 해수면의 경사가 급할수록 빠르다. 이것은 지형류의 유속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지만 외워두면 더 편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형류는 북반구에서 수압경도력의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수압경도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크만 수송과 지형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끝났고, 이 다음 거부터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료 해석과 실제 해류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